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혈사제2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보고 나니 머릿속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풀어보면서 놓쳤을 수도 있는 디테일까지 짚어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회의 시작은 불장어와 구자영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으로 열렸습니다. 해일과 구대영이 불장어를 제압하려 했지만 불장어가 도망치다 돌에 걸려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죠. 솔직히 이 장면이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불장어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걸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불장어와 구자영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남두헌은 크게 분노하며 구자영을 수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박과 코인 투자로 3억 원의 빚을 졌다는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억울하게 몰아간 것인데 참 치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자영을 이야기를 통해 과거에 남두헌이 마약 수사대의 작전을 중지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마약 수사대는 유명 정치인의 딸이자 마약 중독자인 김한나를 단독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남두헌의 개입으로 작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직원들 때문에 팀원까지 잃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산경찰청과 남두헌 간의 악연은 더욱 깊어졌죠. 그리고 우리의 박경선 검사님, 해일의 부탁에 부산지검에 출근하자마자 구자영의 수배를 풀어줬습니다. 구자영이 도박과 코인으로 3억 빚이 있어서 도망갈까봐 그랬다고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남두헌과의 대립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한데요. 관사가 노래방과 포차 건물에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절규하는 모습은 정말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장면이죠. 구대영 형사가 구자영을 조카라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고모뻘이어서 고모라고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해일과 고독성이 비웃는 장면이 너무 웃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릭터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김홍식입니다. 김홍식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악역인데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당에 와서 신부님께 무려 20억 헌금을 던지듯 내놓고는 김해일에게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김해일이 그 돈으론 지옥행밖에 안 된다고 답하는 모습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김홍식이 헌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장면. 진짜 연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홍식이 하는 행동은 정말 한마디로 악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김홍식은 남두헌을 이용해 세관에 줄을 대고 마약남으로 추정되는 걸 들여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노인들을 고용하고는 자신이 효도한다며 으스대죠. 한편 해일은 폐지 할머니를 찾아가 식사도 차려드리면서 하는 일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마경찰서 서장이었죠. 윗선 마약 카르텔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할머니는 일하는 곳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해주지 못하지만 도우는 할머니의 출근길을 따라가 취업을 한 곳이 폐부두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번 회에 해일이 특별히 준비한 한 방이 있었죠. 바로 조커와 할리퀸 분장을 한 작전이었습니다. 박 대장은 야심차게 불장어의 엄마까지 납치를 해와서 협박하지만 미리 이럴 것을 눈치챈 해일은 불장어의 엄마 대신 알바 아주머니를 심어두었죠. 퇴근하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궁뎅이에 땀띠 났다며 피부과 진료비까지 보내고 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줘서 고맙다며 떠나는 알바 이모님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런 유머가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해일은 박 대장을 유인해 함정을 성공적으로 파놓았지만 김홍식이 워낙 치밀해서 결국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홍식이 미리 대비해 부하들을 보내 경찰들을 공격하고 박 대장을 구출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 정말 무슨 무술 유단자들 같았는데요. 해일이 잔당을 쫓아가다 싸움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조마조마한 장면이었죠. 팝콘 들고 싸움 구경 간 김홍식은 손님 신부로 알고 있던 해일이 싸우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합니다. 과연 김홍식이 어떤 위기로 몰고 가게 될까요? 우선 5회에서는 구담즈가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부두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해일과 팀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김홍식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김해일의 건강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심해지면서 싸움 중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위험했던 김해일은 자신이 팀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도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해일에게 팀원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오유한과 송삭이 각자의 역할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유한은 신기한 전기 능력을 이용해 패부두에서 확보한 단서를 분석하며 조직의 핵심 거점을 찾아내고, 송삭은 여전한 유머 감각으로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겠죠. 송삭은 김해일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팀을 이끄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팀은 김홍식의 조직을 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영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팀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배에서 풀려난 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 아마 마약 조직의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위험한 잠입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일하는데 뒤에서 코골며 자는 대영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맞추는 자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영과도 점점 친해지며 가족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박경선은 남두헌을 상대로 더욱 교묘한 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섬김에 약하다는 정보를 활용해 남두헌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할 텐데요. 남두헌은 경선에 접근해 경계하면서도 점점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선에게 김홍식을 소개할 수 있겠죠. 왠지 그녀에게 반한 것만 같은 알쏭달쏭한 김홍식의 표정이 경선에게 진짜 호감을 보이는 거라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홍식도 더욱 대범해질 것 같습니다. 성당에 계속 나가면서 착한 신자인 척하고 노인들을 이용한 마약 제조를 본격화할 텐데요. 그중 실수 하나에 목숨 하나라고 말하는 김홍식이 박 대장을 내치지 않고 있는 게 의외이긴 했습니다. 김홍식이 박 대장 혼자 춤추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저렇게 해맑은 마약 판매상이 있냐라고 하는 재밌는 장면도 있었죠. 아마도 빌런 쪽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하기에 어리버리하지만 생각보다 충성스러운 박 대장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니크 신부님이 자주 마주치는 걸로 보아 해일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작전을 짜고 신나서 들어오는 해일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의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사실 해일이 벨라또인 걸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해일을 신학교로 불러들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수 있고 해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도우를 위해 부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은 해도 결국은 해일을 돕는 쪽을 선택하겠죠. 이번 주에는 드디어 무명팀이 완전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멤버들이 뭉치면 이번 시즌2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장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